12월 4일 2교시 수학 4단원 시각과 시간 단원평가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는 거 힘들죠? 그래도 안전하게 집에서 공부하고 건강한 생활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합시다. 영상을 본 친구들만 이렇게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4단원 단원평가 풀이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시계의 긴 바늘이 9를 가리키면 몇 분을 나타낼까요? 긴 바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침과 분침 중에 분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9를 가리키면 우리가 눈금, 큰 눈금 하나가 5분이죠. 그래서 9를 가리키면 5, 9, 45 5씩 띄어세워서 9칸만큼 가게 되니까 45분을 나타냅니다. 네. 자, 2번 시계의 긴 바늘이 네모를 가리키면 25분을 나타냅니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몇 분일까요? 긴 바늘이 1일 때는 5분, 2일 때는 10분, 3일 때는 15분. 이것처럼 5분씩 커지죠? 그래서 25분이 되려면 긴 바늘이 5를 가리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3시 40분을 나타내는 시계에 동그라미 표 해보세요. 왼쪽 시계는 짧은 바늘이 3과 4 사이에 있죠. 그리고 4를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계의 시침은 3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긴 바늘이 8을 가리키고 있죠. 네, 이것은 40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계가 3시 40분이죠. 동그라미표. 두 번째 시계는 이 짧은 바늘 시침이 4와 5 사이에 있기 때문에 4시이고 긴 바늘이 8에 가 있으니까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0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철민이가 말한 시각을 맞게 긴 바늘 그려보세요. 3번 문제입니다. 자, 9시 45분. 긴 바늘을 그리라는 것은 분침을 그리라는 이야기죠. 즉, 긴 바늘을 그리라는 이야기예요. 짧은 바늘이 9와 10 사이에 있으니까 9시를 가리키고 있고 45분. 자, 우리가 2번에서는 40분인 것을 찾았죠. 시계에서. 긴 바늘이 8을 가리키면 40분, 긴 바늘이 9를 가리키면 45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시계에서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눈금을 한 칸은 몇 분을 나타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네모. 시계에서 긴 바늘이 가리키는 큰 눈금이 아니라 작은 눈금은 한 칸에 1분을 나타냅니다. 배웠죠? 큰 눈금은 5분, 작은 눈금은 1분을 나타내는 걸 배웠어요. 5번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계는 디지털 시계고 이 두 번째 시계는 우리 교실에도 있는 아날로그 시계죠. 네. 그래서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땡땡 앞에 있는 숫자가 시를 가리키고 뒤에 있는 숫자가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번은 12시 46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짧은 바늘이 5와 6 사이에 있고 6을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5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긴 바늘은 10에 있으니 10을 지났어요. 10에 가리켜 있으면 50분이죠. 50분에서 작은 눈금 하나, 둘, 셋. 3칸만큼 더 갔습니다. 그래서 53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희진이와 찬영이가 본 시각은 몇 시 몇 분인가요? 6번. 희진이는 긴 바늘은 4에서 작은 눈금 한 칸을 더 간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되어 있죠. 긴 바늘이 4라고 하는 것은 몇 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20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긴 바늘이 4를 가리키는 건 큰 눈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작은 눈금 한 칸을 더 갔다고 했으니까 작은 눈금은 한 칸이 1분이에요. 그래서 21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분. 자, 그럼 찬영이는 시를 가리키는 짧은 바늘을 보고 있대요. 9와 10 사이를 가리키고 있대요. 9와 10. 10을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9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9시 21분임을 알 수가 있겠죠. 7번. 6시 15분 전은 몇 시 몇 분인가요? 6시 15분 전이 아니고 6시가 되기 15분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5분씩 거꾸로 갈 수 있죠. 60에서 5분 앞으로 가면 55, 50, 45, 5분씩 작아지죠. 그러면 시간은 45분을 가리키고 있고 6시보다 이전의 시간이니까 5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시각을 읽어보세요. 시계에 있는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 우선 짧은 바늘이 4와 5 사이에 있으니까 4시 그리고 긴 바늘이 10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50분임을 알 수 있어요. 4시 50분. 그런데 긴 바늘이 2칸, 즉 10분이 지나면 이 시각은 5시가 됩니다. 그래서 5시가 되기 10분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의 정답은 4시 50분이고요. 5시 10분 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 9번 동훈이가 수영을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을 시간띠에 나타내래요. 자, 시작한 시각은 1시죠. 그리고 2시까지 지금 색칠되어 있고 끝낸 시각은 2시 20분이에요. 2시 20분. 그러면 2칸을 더 색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훈이가 10번 수영을 한 시간은 총 몇 분일까요? 자, 우리가 9번에서 2시 20분까지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한 칸이 10분을 나타내죠? 10분을 나타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을 칠했으니까 총 80분을 수영을 했고 이것을 시간과 분으로 나누어서 나타내면 1시간 20분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바탕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가운데 시계 있죠? 이 가운데 시계가 바로 2시를 나타내는 시각입니다. 1시에서 2시, 즉 긴 바늘이 한 바퀴 돌아서 1시간이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0분. 그리고 노란색만큼 흘렀으니까 1시간 20분이 됩니다. 11번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모든 단원평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같은 것들을 선으로 연결하라는 얘기죠. 3시간을 분으로 나타냅니다.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이 3번 있는 거죠. 1시간이 3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을 3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60을 3번 더하면 그쵸, 180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2시간 10분. 역시 2시간을 분으로 바꾸어야 되겠죠? 2시간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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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으로 가르기를 할 수 있고, 이 1시간은 즉 60분임을 알 수 있죠. 60분, 60분, 그리고 남아있는 10분을 더합니다. 그러면 130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2번 문제를 풀게요. 모형시계의 긴 바늘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나타내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인가요? 자, 지금 짧은 바늘이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3시고요. 긴 바늘이 5에서 10에서 작은 눈금 한 칸 더 갔으니까 51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긴 바늘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라는 것은 긴 바늘, 즉 분침이 한 바퀴 돈다는 건 몇 분이 지난 걸까요? 그렇죠. 60분이 지난 거죠. 그래서 60분, 즉 1시간이 지난 거니까 분의 위치는 그대로 51분이 되고 1시간 뒤인 4시 51분이 되는 것입니다. 3번, 기준이는 1시간 50분 동안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만화 영화가 끝난 시각이 3시 25분이라면 만화 영화가 시작한 시각은 몇 시 몇 분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시작한 시각이에요. 시각. 영화가 시작한 시각. 그럼 우리가 끝난 시각에서 어떻게? 거꾸로 1시간 50분 앞으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시간 50분 동안 만화를 봤다면 3시 25분이라면 언제 시작했을지 시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 3과 4 사이에 이렇게 시침이 있고, 그리고 분침이 5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1시간 50분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영화가 3시 25분에 끝났는데 1시간 50분을 봤다. 그러면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시간 전으로. 1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긴 바늘은 그대로 5에 있을 거고요. 시침이 아무래도 한 칸 앞에 있겠죠. 즉 시침이 3과 4 사이가 아니고 2와 3 사이에 위치할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나타내겠죠. 1시간 전은 2시 몇 분이다? 25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끝이 아닙니다. 1시간 전이 2시 25분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50분 앞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남아있는 11, 10, 9, 8, 7, 6 나머지 긴 바늘이 나타내는 큰 눈금들을 나타내줬어요. 25분이니까 50분을 가려면은 5분씩 앞으로 가면 되겠죠. 자,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긴 바늘이 7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시침도 역시 2와 3 사이가 아니라 1과 2 사이에 가겠죠. 그래서 시각은 1시 35분에 영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자, 우리 하루가 몇 시간이죠, 총? 그쵸? 하루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렇게 하루를 나타내는 시계 보면 마주보는 숫자는 12와 12가 되지만 여기 시작하는 것은 0시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은 24시와 같습니다. 24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0시에서 12시간이 지나면 12시가 되고요. 이 12시는 우리가 점심때 급식 먹으러 가는 그 낮을 의미합니다. 12시. 그래서 전날 밤 12시. 전날 밤 12시 0시에서 낮은 12시 12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오전이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우리가 오후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은 이 노란색 안에 있는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오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1번, 1일 14시간은 40시간이다.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1일 14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 더하기 14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38시간입니다. 땡. 2번 65시간은 2일 15시간과 같다. 2일이라는 것은 1일 1일 이틀 있다는 거죠. 그럼 24시간이 몇 번 있다? 2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5를 더하는 거겠죠. 48시간에 15를 더하면 63이에요. 네. 3번 3일 22시간. 3일하고 2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3일은 24가 몇 번 있다? 3번 있다. 그리고 거기에 2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자, 3번 더하면은 72시간이에요. 거기에 2시간을 더하는 거니까 74시간.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6번. 현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은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일까요?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오전 11시 30분이라는 것과 오후 1시까지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띠로 나타내어 볼게요. 띠로. 자, 띠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어떻게 한다? 한 칸을 10분이라고 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요렇게 6칸이 되면은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이죠? 60분이니까 1시간이 지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눈금에서는 12시 30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또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6칸 더 간 위치의 시각은 1시 30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오후 1시까지 읽은 책을 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1시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11시 30분은 오전이었지만 30분 지난 12시는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 12시.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시간들은 이제 오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파란색의 눈금, 즉 60분이 지난 부분이 1시간이 지난 부분이 12시 30분이니까 3칸을 더 가면 이 시각이 1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분씩, 한 칸이 10분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이에요. 그럼 90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7번 이제 달력이에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 공부를 하면서 우리 반 친구들의 생일을 확인했었죠? 우리 반 첫째는 유림이, 우리 반 막내는 정식이를 알 수 있어요. 정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먹을 쥐고서 손의 뼈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날수가 31일이고 들어간 부분은 그것보다 날수가 적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확인해 보세요. 2월 달의 경우에는 28일이 된 부분이지만 4년에 한 번씩 29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3월은 31일, 4월은 30일, 6월은 30일, 7월과 8월은 똑같이 31일이고요. 10월은 31일, 11월은 30일이에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12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어느 해 8월의 달력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반에는 8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3명 있지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은찬이, 그 다음에 지유, 그리고 경균이 이렇게 3명이 8월에 생일인데요. 자기 생일이 언제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번 광복절이 8월 15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광복절부터 일주일 후는 며칠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이 며칠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달력의 같은 줄에 있는 요일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총 몇 개이죠? 그렇죠. 7개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이 우리가 7일임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7일 뒤, 광복절 7일 뒤는 하나, 둘, 셋, 넷, 아니다. 미안합니다. 15일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월 22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달의 셋째 금요일은 며칠인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금요일이 며칠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주.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바로 첫째 주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줄이 둘째 주, 세 번째 줄이 셋째 주예요. 그러면 셋째 주의 금요일을 찾으면 18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해 11월 2일은 목요일이래요. 같은 해 12월의 마지막 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달력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오른쪽에 와도 되고 왼쪽에 와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내줘 볼게요. 왼쪽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11월 2일 11월 달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2일이 목요일이래요. 2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금요일이 3일, 토요일이 4일 뭐 요렇게 하나씩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요일은 숫자가 얼마씩? 7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줄에서 그 뒷주 같은 요일로 가면 7씩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목요일에서 날짜를 7씩 커지게 한번 써볼게요. 자, 둘째 주 목요일은 9일, 셋째 주 목요일은 7을 더하면 16일, 또 넷째 주 목요일은 7을 더하면 23일, 다섯 번째 주 목요일은 3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깐 11월은 우리가 30일까지 있다는 걸 알죠? 그럼 11월 30일이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11월 30일은 목요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학 4단원까지 평가 끝났는데요. 1, 2, 3, 4단원 단어 평가 문제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어요.